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유경TV입니다. 네, 요새 강상구 PD가 후배가 한 명 들어왔어요. 후배가 한 명 들어왔는데, 우리 정은상 씨라고, 네, 후배가 한 분 오셨는데, 아주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자주 찌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힘듭니다. 힘들고. 정기적으로 화보기 찍고 있는데. 정은상 씨는 조만간 한번 라이브를 한번 할 때 그때 한번 인사를 한번 드리는 걸로. 그때는 분장실 가셔서 좀 이렇게 분장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네, 어떤 분이 댓글로 이제 어머니 상이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셔서, 예, 어머니를 또 잘 보내드린 것 같은데, 마음이 좀 잘 진정이 안 되네요. 그래서 거의 연휴 끝나고 나서 그냥 바로 출근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고, 어쨌든 간에, 그런 와중에도, 어쨌거나, 주주 자본주의의 어떤 헌법 제1조와도 같다고 하는 주주 평등권, 단순히 이제 주식 한 주당 의결권 한 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비보적인 관점에서 주주 평등권, 그러니까 주주의 비례적 이익의 보호라는 관점에서의 어떤 주주 평등권을 좀 우리 시장에, 우리 사회에 이렇게 도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이제 생각하에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실질적인 경제민주화에 좀 다가서는 그런 어떤 개혁 조치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고, 참고로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살짝 공개해 드리자면은, 이 여권의 어떤 국회의원님하고 제가 이 주비보를 좀 관철하기 위한 그런 어떤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논의를 했고, 좀 의견을 나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기본적인 좀 공감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상법 제 382조의 사망, 이사의 충실의 의무를 지금까지는 대한민국만 유독 이사가 회사의 계좌에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은 횡령이나 배임의 혐의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아주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남들처럼, 다른 나라처럼 이사들이 회사뿐만 아니라, 회사의 계좌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의 계좌에도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쪽으로 이사의 충실의 의무를 보완하고 개혁하는 쪽으로 이 상법이 좀 개정되어야 된다. 이것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공정거래법, 세법, 관련된 상속증여세법 말씀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우리 재계와 이 자본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을 많이 근본적으로 좀 고쳐나갈 수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경TV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제 간간히 그런 주주평등권에 좀 이렇게 가까운 사례를 소개하고, 또 때로는 주주평등권, 주비보의 관점에서 본 주주평등권을 너무 해치는 그런 사례도 제가 종종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주주의 어떤 비례적 이익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주가가 우량함에도, 내재가치, 기업의 본질가치는 너무 좋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시장에서의 주가는 매우 좋지 않은 그런 사례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법 개정과 더불어서 우리 사회의 인식, 우리 일반 투자자들 1,500만 동학개미들의 인식이 바뀌어지면 그런 주식들에서 뭔가 중장기적으로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제가 좀 덧붙여 드리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거잖아요. 법의 흠결로 미비된 법을 활용해서 또는 이용해서 또는 악용해서
지배주주로 이익을 몰아주는 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반세기의 이제 관행이었던 거잖아요. 편법이었던 거고.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좀 개선되는 앞으로 50년이 된다. 그러면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짓눌렸던 그런 주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는 반대로 가겠죠. 항상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던 거는 평균 회계의 원칙이다. 다리 차면 기울고 기울면 차듯이 너무 버블이 이렇게 막 뻥뻥뻥뻥뻥 성장성을 이유로 버블이 많이 낀 주식들은 먹을 게 많지 않다. 오히려 이런저런 안 좋은 이유로 짓눌린 주식들이 결국은 평균으로 회귀하면서 좀 먹을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투자 아이디어도 제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있어요. 이제 점점 인지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바뀌고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도 좀 정상적인 어떤 주식시장, 정상적인 주주 자본주의를 좀 이제 꾸려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듭니다. 삼양사, 삼양사 하면 전통적으로는 설탕, 밀가루,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식품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지, 뭐 육가공, 유가공, 소스, 삼양사에서 화장품도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뭐냐, 이런 기본적인 식품 부분에다가 화학 부분이 또 한 축인데, 양날의 하나인데, 양날개의 하나인데, 화학 부분에서 요새 상당히 좀 눈여겨볼 만한 변화가 있다. 이게 진짜 좀 회사의 체질을 바꾸고 수익성을 뭐 근본적으로 뜯어 고칠 만한 뭔가 변화라면, 투자자고 주주라면은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죠. 그죠? 그 화학 부분은 이제 요새는 이제 연결 재무제표가 이제 주 재무제표니까 삼양사를 중심으로 해서 해외 계열사까지 쭉 한번 보겠습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여기 쭉 있어요. 이제 여기 제가 이제 표에 이온, 이건 뭐 다 공시된 자료입니다. 예. 유기 절연막, 터치 패널용 소재. 그러니까 뭔가 구닥다리 삼양사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당히 좀 이렇게 프레시한 그런 그 아이템들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구체적인 사례는 홈페이지 가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림과 함께.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그 사업적인 부분, 이 회사의 미래 성장성,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공시된 자료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애널리스트 리포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제가 끄집어다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저보다 훨씬 잘하는 분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자, 그래서, 뭐, 수익 구조, 이런 것들은 뭐, 요약 연결 재무제표 이렇게 보면 상당히 좀 우량한 걸로 그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이 뭐 한 1조 한 4천억 정도 이렇게 쭉 잡혀 있습니다. 1조 4천억이면 뭐 어마어마한 거고, 부채가 한 1조 한 3천억 정도가 넘는 걸로 나오는데, 자산이 뭐 워낙 연결로 봤을 때 2조 한 7,400억 정도에 이르는 상당히 좀 대기업이다. 사실상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 2조가 넘고요. 연 매출액 2조가 넘고, 영업이익은 1,000억을 이제 상당히 구조적으로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숫자 흐름입니다. 옛날에는 뭐 1,000억이 안 됐다가 이제는 구조적으로 1,000억을 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거 봤을 때 시가총액이 삼양사 시가총액이 한 8천억 하나요? 제가 보겠습니다. 삼양사 또 미리 준비가 안 되어 있네요. 잠깐만요. 삼양사 시가총액이 딱 눌렀는데 또 대체로 그래. 필요해서 누르면 인터넷이 느려져. 그죠? 원래 또 우리가 그런 거는 또 오비락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기네요. 이쪽이 이제 그 시가총액이 나오는데 7,300억 딱 떴습니다. 그러니까 PBR 밸류가 한 0.5, 0.6 되는 거네요. 최근에 오른 게 이거야. 오른 게.
오른 게. 올라도 0.5. 예, 올라도 0.5, 0.6이에요. 올라도 그런 상황입니다. 이유는 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유는 있겠죠. 그러면 이유는 무엇이고 타당한 이유인지,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제 보시자는 거죠. 자, 그래서 삼양사를 오랜만에 제가 이제 상장사를 사랑한 상장사, 우리 은상 씨는 상장사를 사랑한 상장사 시리즈를 검색해서 쭉 이제 오갈 때 지하철에서 귀에 꽂고 보세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뭘 떠들고 있나 이렇게 하면서 약간 기업 공부도 되고 주식 공부도 좀 됩니다. 지금 상장사를 사랑한 상장사 화요일에 한번 편집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상장사. 그렇습니다.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상장사를 사랑한 상장사 줄이니까 상사상이네. 상사사. 상사사 또 상사사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여튼 뭐 여기도 보면은 이제 그 KCI라든가 삼양 패키징이라든가 이런 어떤 뭐 상장사 자회사도 있고, 쭉 한번 내려보면 해외 계열사도 있고, 헝가리, 베트남, 뭐 상하이, 참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되는지 또 조목조목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잘하는 분들이 대체로 좀 꼼꼼한 분들이 많아. 꼼꼼하신 분들이. 예. 이거 다 들어가가지고 귀신같이 검색하고 취재해서 그 해외 현지법인 어디가 요새 뭐 문제가 있더라, 아니면 잘 나간다더라, 이런 거 다 이렇게 또 정리해가지고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카페에다가 올리시는 분들이 또 제법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컨텐츠만 잘 검색하는 것도 사실 능력이에요. 되게 어떤 분들은 정말 디테일하게 잘 정리하시거든요. 애널리스트 못지않게. 근데 그런 컨텐츠들이 또 대체로 또 공짜가 많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기에 참 좋은 환경인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이는데, 저는 직접 투자를 가급적이면 하지 말자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길게 보면 이길 수 없어요. 점심에도 저 밥 먹으면서 이제 지주사는 뭐 가치, 뭐 저성장 가치 이런 걸로 이제 그 김종문 대표라고 되게 주식시장에 오래 몸담으신 분인데, 차트도 보시는 분, 차트도 보고 뭐 원래 가치도 보고 이러시는데, 옛날에는 뭐 저성장 가치주 유망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 하기에 자기 입 밖으로 민망하다고 주가가 안 오른다고요. 아무리 얘기를 떠들어봐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상당히 우리만의 그 아주 고유한 현상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거를 바꾸려면 무엇을 뜯어 고쳐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상장사를 사랑한 상장사로서의 삼양사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사실은 이제 지주에서 전환하면서 세금 아끼면서 이제 그 지배주주 지분이 잔뜩 늘어난 대표적인 또 그런 케이스예요. 삼양홀딩스가 삼양사 지분을 한 70% 두고 있어요. 70%. 많이 두고 있네. 그래서 자사주도 있어요, 제법. 그러니까 유통주식이 별로 없는 거야, 이 삼양사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배주주는 또 삼양홀딩스를 잔뜩 두고 있는 거고, 삼양홀딩스는 이렇게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아, 이를테면.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거죠, 지배주주가. 그러면 그 지주회사는 큰 사업회사를 또 잔뜩 지배하는 거고,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그 상장사를 사랑한 상장사에서 숱하게 스터디 했었죠. 케이스 스터디 한 거예요. 자, 단순한 계열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순한 투자 주식도 이렇게 많이 들고 있어요. DI 동일 3.69%. 이게 보세요, 진짜 이게. 어마어마한 회사들을 이렇게, 참. 자, 3.69%. 일신방직 0.12%. LGU 플러스. 뭐, 지분은 적지만 주식수는 꽤 많죠. 동원산업. 동원산업이 또 알짜 회사인데 이거를 2.23%나 이렇게 들고 있어요. 코엔텍. 코엔텍 뭐죠, 이거? 그 폐기물 처리 업체. 네, 맞아요. 요새 아주 몸값이 뛰었잖아요, 이게. 폐기물 처리하려면 그 부지를 사야 되는데 부지를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다 반대하죠. 그래서 이 시장에 지금 뛰어들어 가지고 상당히 독과점적인 그 폐기물 시장을 지금 장악한 회사가 어디예요?
IS 동서야. 막 M&A를 해가지고 인수했잖아요. 인수했어요. 네. 그다음에 태영건설과 TI 홀딩스 여기도 얼마나 그 아주 우량한 회사죠. 알짜 회사죠. 태영건설, SBS 태영건설. 네. 여기도 또 이제 TY 홀딩스 지주회사로 갔어요. 공식이야, 공식. 참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주비보적 관점에서의 주주평등권이 얼마나 참 훼손됐을지를 생각하면 여기에 오래 투자했던 그 일반 주주들, 비지배주주들의 계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거죠, 사실은.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삼양사는 반드시 이 JB금융지주의 일대주주라는 거를 우리가 잊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반기에도 지분을 늘려서 12.68%에서 14.14%로 일대주주로서의 지분을 늘렸다. 얘기하면서 제가 무슨 말씀드렸죠? 러시안 캐시 말씀드렸잖아요. 러시안 캐시. JB금융지주. 앞으로 파이낸셜 대부. 네. 9.99%에서 이제 몇 퍼센트? 10.25%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계속 사고 있네요. 예, 뭐 하여튼 그래서 지방 금융지주 주가가 뭐 작년 코로나 이 폭락 때보다는 많이 올랐어요. 사실 많이 올랐는데 요즘도 이제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서 금융지주 회사 주가들이 좀 좋긴 좋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여기까지가 그 삼양사와 그 삼양사가 일대주주로 있는 JB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뭐 이거는 뭐 오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라이브 같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그래서 라이브를 다음에 또 조만간 네. 다음 주 중에 한번 할까요? 그 은상 씨도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은상 씨의 포트폴리오에서 상담을 한번 해볼까? 있어요? 주식?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포기한 주식들이 있겠지 뭐 이렇게. 아니요, 저는 그냥 기분에 따라 찍었어요. 기분에 따라 술 한잔 들어가면은 좀 한 잔 좀 사고. 제가 기아를 샀거든요. 기아차? 네. 잘 샀네. 왜 샀냐면 로고 바꿨으니까 열심히 하겠지. 중요한 포인트에 저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예. 그런 식으로. 저는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K3 신형 있더라고요. 어디 주차장에. 근데 약간 스포츠카처럼 약간 살짝 볼록하니 디자인이 확 바뀌었더라고요. K3, 예. 그래서 야, 우리가 이 현대차 디자인만 얘기하는데 기아차 디자인도 상당히 좋아졌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그 대한민국 제조업 2021년이잖아요. 그래서 10년 후에 대한민국 제조업 그 제조업 상장사들 어떻게 변해 있을까 이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일본보다 지금 코로나 이 시국에 제조업이 상당히 좀 이렇게 일본하고 비교해 볼 때 차별화되거든요. 느끼는 것처럼 반도체, 그다음에 수소차, 전기차, 화학, 여기다 또 철강까지 이런 제조업체들이 뭐 그다음에 이제 화학하면 또 이제 배터리고 쭉쭉 이어지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본하고 또 비교를 해보면은 차별화되거든요. 상당히. 그래서 이게 한번 이제 딱 어느 계기가 되면은 몇 년간 쫙 이걸로 뽑아 먹거든 이제. 그 사이클은 제가 볼 때 한 10년 가요. 10년. 그럼 주가가 10년 동안 오른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 해당 산업의 주식들이 얼마나 오르겠어. 근데 글로벌하게 봐야 돼. 옛날에는 일본하고 한국이 같은 제조업이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한 펀드 입장에서는 똑같이 사거든. 일본은 더 사겠지. 일본은 이제 선진 시장이니까. 가뜩이나 또 주비보도 요새 잘 돼 있거든. 일본은 우리보다. 그런데 제조업 경쟁력이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 글로벌 펀드 매니저야. 그럼 어디를 더 많이 사겠냐고. 한국은 가뜩이나 싼데. 엄청 싼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상당히 매우 중요한 이제 기회다, 기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게 이제 주비보하고 이른바 주주평등권의 어떤 캐치프레이즈하고 맞물려 가면
진짜 에베레스트 간다니까. 저는 간다고 보는 거예요. 갈 수 있다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펀더멘털과 어떤 그 지배구조와 이런 것들이 쫙 맞물려 갔을 때, 우리가 한 번의 기회가 있지 않느냐. 큰 기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는 그냥 제 나름대로 인사이트예요. 그럴 때 우리 은상시 계좌에 기아차가 10주가 아니라 1000주 있어야 되는 거지. 이를테면 1000주면 얼마예요? 지금 기아차가 한 10만원 8만원 하나? 7, 8만원 하나 요새? 네. 8만원? 오, 뭐 알잖아. 아니요 원래 8천만 8만 원대네요. 원대. 주주니까 아는 거야. 주주니까. 주주 아니면 알겠어요. 8만 원. 저는 주주가 아니니까 모르잖아. 옛날에 10만원 가까이 갔다는 기사만 기억나고. 대략 10만원. 8만원이에요. 이게 8만원이 1000주면 얼마야? 8천만원이잖아요. 많이 내렸네요 기아차. 얼마인데요? 주봉으로 하면 그렇게 안 내렸네. 봐봐. 8만 1,000원이네. 은상씨가 진짜 연끌해가지고 1000주 살 수 있거든. 나는 살 수 있다고 봐요. 월봉으로 보면 아직 괜찮네요. 연끌해서 1000주 산단 말이야. 근데 이게 10년간 오른다고 생각을 해봐. 이게 현대 기아차의 그 수소차, 전기차 요런 거하고 맞물려가지고. 근데 하나 또 걸리는 게 뭐야? 거버넌스다. 커퍼레이트 거버넌스다. 현대 기아차 그룹 거버넌스가 아직 지금 정비가 안 돼 있거든. 이게 지금 이게 리스크가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제가 감히 은상 씨한테 저기 부모님 사돈 팔촌 다 땡겨가지고 8천만 원 마련해가지고 1000주 한번 갑시다. 얘기를 제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면 얘기하지 제가. 왜냐면 10년 후를 내다보고 8천만 원이 10년 후에 8억. 그럼 괜찮지 뭐 이를테면. 근데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좀 이제 절반의 어떤 그러니까 사업적으로는 잘하고 있어. 근데 이거를 뒷받침해주고 더 이끌어갈 만한 그런 CG, 커퍼레이트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엉뚱한 얘기 또 길이 샜네요. 길이 샜습니다. 자, 그래서 삼양사 제가 이제 두 건의 그 기사를 제가 7월, 5월 기사인데 이 구닥다리 삼양사가요. 삼양사는 바이오 소재 이소소르비드를 이용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했다. 그러니까 썩는 플라스틱을 누가 개발했어? 삼양사가 개발했다. 신소재네요. 예. 7월 6일. 썩는 플라스틱. 꿈의 이 합성 소재인 거야, 이게. 플라스틱 때문에 얼마나 이 환경이 정말 지구가 얼마나 신음합니까? 이소소르비드는 옥수수 등 식물에서 추출한 전분을 화학적으로 가공해 만든 소재다. 그러니까 썩는다는 얘기야, 이게. 오. 근데 그래서 코인텍을 매수했나? 삼양사는 2014년 국내 최초 이소소르비드 상업 생산 기술을 확보했고 지금은 관계사인 삼양이노캠 공장 부지에 올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연 1만 톤 규모의 이소소르비드 공장을 짓고 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이 공장이 지어지는 거야. 올해. 그래도 연 1만 톤 생산한다니까 이게. 만 톤이에요. 화학 소재가 만 톤. 플라스틱은 그렇게 무겁지는 않거든. 엄청 가볍죠. 네. 만 톤이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공장을 짓는 거야 지금. 물론 이거를 확인하려면 여기 공장 탐방 가가지고 몰래 찍어야 돼. 나중에 이제 은상 씨한테 몰래 찍어야 돼. 잠입 취재해가지고 진짜 공장 짓고 있는 게 맞는 건지 1만 톤 규모가 맞는 건지 드론 띄워가지고 확인해야 돼 몰래. 드론도 띄워. 이를테면 그렇게 지독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1순위가 되는 거야. 수익의 1순위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 근데 우리는 게으르고 뭐 이런저런 핑계 대고 해가지고 그냥 기사 몇 줄 읽어보고 마는 거잖아. 그럼 이소소르비드가 뭔지 또 다시 다 검색해봐야 되거든. 근데 그것도 하기 싫은 거야 지금 이게 우리가. 이를테면 죄송합니다. 또 엉뚱한 얘기했네. 그다음 또 하나 있어요. 5월달에 그룹의 식품화학 계열사인 삼양사는 이 기사가 어디 환경기사인가? 근데 짧게 나와 있어. 무슨 뭐 계열사인 삼양사는 기존 제품 대비 100배 이상 출력이 빠르고 100배 이상 출력이 빨라. 출력이 빠르다? 프린트 만드나? 뭐 이런 정밀 가공이 가능한 3차원 프린팅 기술을 개발해 정부로부터 신기술 인증을 받았다.
3D 프린팅. 삼양사가, 구닥다리 삼양사가 5월 24일 발표했어요. 이게 보도자료 낸 거야. 신기술 인증은 국내에서 최초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여하는 인증제도이며, 신기술 인증을 받은 제품은 대출 및 세제, 판로 확보에서 혜택이 주어진다. 당연히 그렇겠지. 정부가 좀 밀어주겠죠. 인증을 해줬으니까. 이번에 인증받은 신기술은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거야. 자동차 부품 픽스처, 검사구래, 검사기구, 검사장비인가봐. 픽스처를 비롯한 복합 소재 3D 프린팅 기술이래. 뭔가 재미난 거야, 이게. 뭔가 재미난 거예요. 픽스처는 부품이 설계대로 생산됐는지 확인하는 측정 도구다. 아시겠죠? 이거를 3D 프린팅으로 그냥 찍어내버리는 거야. 기존의 제품보다, 근데 이걸 적용하니까 100배 이상 빠르다는 거야. 근데 여기 결정적인 게 있어요. 이 기술을 누구랑 같이 개발했다? 현대자동차 3D 팩토리와 공동 개발한 거야. 현대차가 같이 개발했으니까 현대차가 써, 안 써? 써야죠. 써야지. 물론 이제 옛날 우리나라 재벌들이면 싹 기술을 이제 빼가지, 이를테면. 에? 그래서 논란이 됐잖아.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지금은 큰일 나. 그러니까 삼양사가 현대차하고 3D 팩토리와 함께 이런 엄청난 그 3D 프린팅 기술도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화학 쪽에서도 썩는 플라스틱을 나오고, 야, 3D 프린팅까지 해? 그럼 이거는 과연 앞으로 어떤 성장성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 한번 좀 공부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 업체들은 이제 앞으로 전기차, 뭐 수소차 이런 데하고 얼마든지 이렇게 결합이 될 수 있다,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뭐 화학 소재 관련주들은 뭐 그죠? 엄청 오르고, 사실 2천에서 3천 오르는데 제일 많이 기여한 게 그쪽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LG와 뭐 삼성 SDI로 비슷해서.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삼양사 뉴스 브리핑까지 이렇게 덧붙여 드렸습니다.